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S 6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8월달 AU형 문제입니다. 먼저 일러스트의 작업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을 콩 찍으시면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값이 에센셜이고요. 혹시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 원래대로 돌려주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게 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의 초기화로 돌아옵니다. 구석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가 보일 텐데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패널이 넓어졌다가 다시 눌러주시면 좁아집니다. 아무래도 넓게 펼쳐놓고 메뉴를 찾으시는 게 편하겠죠.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좁게 보거나 넓게 보거나 선택해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일단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울게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보시게 되면 제너럴부터 하나씩 선택하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타입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한글이나 영문에 대해서 글꼴을 지정을 해주는데 한글은 한글 글꼴로 영문은 영문 글꼴로 보여주면 좋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한글도 영문처럼 GUNG라고 궁서인데 궁이라는 식으로 영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는 게 좋겠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신경 써서 보셔야겠죠.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글자라든지 선의 굵기는 포인트 단위로 세팅을 해두셔야 크기가 틀어지지 않아요. 범위를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가 있을 텐데 배경 색깔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면 곤란하겠죠. 가이드라인도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한 색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전체적인 색상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한 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클릭해서 메뉴들을 바꿔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는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요.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사이즈는 윕스가 100이고요. 하이트가 8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렇게 색깔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색상 값들을 먼저 뽑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른쪽 패널을 보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샘플로 색깔들을 몇 가지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색상을 이 스와치 패널에다가 넣어 놓고 쏙쏙 뽑아서 쓰시면 좋겠죠. 여기 안쪽에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거 모아놓도록 할게요. New Color Group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GTQ 시험을 보는 동안에만 사용할 거니까 이름을 임의로 GTQ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그룹이 하나 생길 거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색깔을 New Swatch라고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콩 찍으시게 되면 역시 여기에서도 뉴스와치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뜰 건데요. 지정이 되어 있는 색상 값을 그대로 우리 CMY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0이라고 채워주시면 될 거고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추가가 된 게 보이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뉴 스와치 단추 누르시고요. 대화 창문 뜨면 그 숫자 값을 정확히 맞춰주시고 OK 단추 누르게 되면 새로 추가가 되죠. 반복해 주세요. 지시사항 중에서 이렇게 색상이
요 색깔에서 저 색깔로 변해요 라고 하는 건 그라디언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일단 위쪽에 스와치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요.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스와치 패널 하나 추가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을 텐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색상을 조합해 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물감 색깔이 2개만 필요하니까 그 외에 쓸데없는 것들은 쭉 잡아서 패널 바깥으로 버려버리시게 되면 원하는 색깔만 남게 될 거예요. 저희는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시된 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된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죠. 아마도 이렇게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노란색에서 하얀색 요걸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나중에 채울 적에 리니어가 아니라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 놓는 게 좋겠군요. 동글동글 퍼져나가라 라고요. 이 친구를 스와치에다가 끌어다 놓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 스와치 패널에서 내 그룹 쪽으로 뿅 하고 옮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기본 스와치 끝자락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색상 값을 혹시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콩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다시 불러오시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색깔에 대해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오브젝트를 제작할 적에 대략의 위치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 자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범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선들을 좀 그어 놓으시게 되면 대략의 위치를 맞추기가 편하겠죠. 시험장에 가셔서 쭉쭉쭉 원하시는 범위들 선으로 그려주시듯이 화면에서도 눈금자를 좀 꺼내놓고 가이드라인에 위치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면 좋겠고요. 눈금자에서 숫자들을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 노란색의 원을 그리기 위해서 경계선들을 쭉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일단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원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안쪽으로도 똑같은 모양으로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이 하나 만들게요. 오브젝트를 패스에서 오프셋 패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정 간격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미리 보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표현할 건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대략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마련을 했고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35 넘어가지 않도록 배치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배치가 끝나는데, 아래쪽의 경우에는 요 밑에 부분 안 보이도록 가려주거나 잘라버리시면 좋겠죠. 자, 화면을 조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은요 라고 일부분을 수정할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래쪽 부분만 지워주시게 되면 반원만 남을 거예요.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서 구분이 안 되네요. 일단 큰 친구 하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채워주는 색깔이 그라디언트 저희 뽑아놓은 색깔 있으시죠? 스와치에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채워주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비쳐 보일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큰 친구는 선이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스트로크만 있는데 그 친구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죠. 문제에서 선의 경우에 선의 색깔과 굵기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셔야 돼요. 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면 굵기와 점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패널에서 나는 지금 이 점선 표시하는 게 안 보여요 하신다면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사줄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옵션, hide 옵션 보여주거나 가려주는 기능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시드라고 체크하게 되면 점선들을 볼 수 있고요. 간격을 얼마나 줄 건지는 여기에 숫자 값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갈 거예요 라고 하시게 되면 선이 촘촘하게 점선 만들어질 거고요. 4만큼 갈 거예요 라고 숫자 값 바꿔주시면 조금 더 듬성듬성해지는 게 보이시죠?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보시고 대략의 길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노란색에 그라디언트 들어간 거 보면 우리는 원을 반을 잘랐더니 이렇게 중심점이 반원의 중심으로 위치가 옮겨졌네요. 하얗게 색깔 들어가 있는 건 요 가운데서부터 쭉 퍼져나가길 원하는 거니까 그라디언트의 중심점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셔서 중심점이 거기가 아니라 요 아래쪽이다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여기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무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나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의 잎만 그리시면 될 것 같죠?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만 그리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반대쪽으로 또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나뭇잎을 조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나뭇잎을 그리시고 색깔 미리 스와치로 뽑아놓은 색상 정하시면 되겠죠? 선은 없고요. 알트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도형을 복사해서 써먹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도형을 어긋나게 복사하시면 두 친구에서 요 위쪽에 있는 초승달 모양만 써먹고 나머지는 없애버리겠다라고 도형을 좀 조합해서 쓸 건데요. 도형은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메뉴를 띄워놓게 되면 합치거나 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 빼주세요 라고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앞에 부분에 그렸던 원을 기준으로 해서 빠지는군요. 더불어서 살짝 안쪽으로도 파먹은 부분이 보이죠? 자,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복잡하게 도형을 얹어서 빼는 건 좀 힘드니까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나이프 툴을 들으셔서 이 친구를 요만큼이요 라고 칼로 자르시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날려버리시면 되겠죠. 얘를요 라고 선택합니다. 나이프 툴을 들으셔서 슥슥 잘라줄 거고요. 선택 도구로 이 안쪽에 있는 친구만 따로 버리면 되겠죠. 딜리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선택 도구 얘를요 칼을 들으셔서 이만큼 자를 거예요. 싹둑 싹둑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지워줍니다. 나뭇잎 하나를 만들었으니 이 친구는 복사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시게 되면 복사가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당겨 주시면 복사 될 거고요. 가장자리에 테두리 보이는데 거기에서 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당기시면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점 바깥에다 커서를 두시게 되면 이렇게 꼬부라지는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나무 한 그루를 만들었는데요. 반대쪽도 필요하니까 반대쪽으로 반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변화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플렉트라고 거울로 반사시키듯이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도구에 보시면 회전시켜 주는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여기도 리플렉트 반사 툴이 있어요. 어떤 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사시켜 줄래요? 라고 하셔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거 원본은 지워지면 안 되니까 복사하시면 되겠죠. 카피 누르셔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도구로 슝 옮겨 주시게 되면 반대쪽도 만들어지게 되는군요. 나무의 기둥도 펜툴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하셔서 기둥의 한 조각을 만드시고요. 차곡차곡 쌓아 주시면 될 것 같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Alt 드래그 해서 복사 방향을 적당히 조절 반복하시면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졌으면 요 친구들 조각조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귀찮죠. 한꺼번에 합체를 하도록 할게요. 다만 요 뒤쪽에 배경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배경은 좀 잠가 놓도록 할까요? 너네들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서 잠그겠습니다. 락. 선택한 친구들을요,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잠기게 될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셔서 지워주시면 오브젝트들만 남죠. 야자나무를 몽땅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줄게요. 유나이트. 한 그루 더 필요하네요. 복사해서 써먹을게요. 알트 드래그 복사. 반대로 뒤집을 때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 가셔도 되고요. 오케이. 크기를 줄일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조절하려면 왼손에 도움 필요하죠. 쉬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 비율 고정돼서 예쁘게 배경이 됩니다. 야자도 더 이상은 손댈 일이 없겠죠. 얘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이제 잠가 놓도록 할까요? 그 위쪽으로는 리본이 보이네요. 자, 리본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 들으셔서 리본을 찬찬히 그려줄까요? 펜툴 이용하실 때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곡선 그리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직선으로 모양을 잡아 놓으시고요. 그 친구들을 나중에라도 곡선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모양을 대충 따 놓으시고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보이시죠? 이 친구 이용해서 원하시는 대로 쭉쭉 당겨 주시면 곡선을 만드실 수 있어요. 곡선 만들 때 이렇게 꼬이는 부분 보인다면 반대쪽으로 당겨 주시면 부드럽게 곡선화 됩니다. 리본을 만들어 주세요. 대략의 모양을 펜툴로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이 되길 원하는 부분은 펜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쭉 당겨주시면 곡선, 쭉 당겨주시면 곡선화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가 아니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도 수정이 다 일일이 가능해요. 리본의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순서를 정하는 어레인지라고 하는 툴이 보입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Bring to Front 하게 되면 맨 앞쪽으로 이동이 돼요. 클릭하셔서 대강의 모양을 따시고요.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 가능하시죠. 순서 정하실 수 있었어요. 얘를요 라고 뒤로 보내시거나 쟤를요 라고 앞으로 보내시거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레인지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나타나세요 라고 선택 가능했었죠. 완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때그때 잠가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서 선택되지 않도록 해줄 거고요. 캥거루를 얹어 보도록 할게요. 캥거루도 몸통 부분을 그리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잘라서 색깔들을 달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캥거루의 얼굴 부분을 그려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캥거루의 몸통은 펜 도구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클릭해서 직선으로 쭉 그려주시는 것도 방법 알려드렸고요. 가다가 곡선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번엔 그려보도록 할게요. 몸통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색깔은 좀 잘 보이라고 조금 임의로 다른 색을 넣어서 그려보도록 하죠. 클릭 직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 직선 방향으로 갈 때는 그냥 클릭하면 되겠지만 곡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예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직선 방향은 그냥 클릭이고요. 직선 방향은 그냥 클릭이지만 곡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당겨 주시면 곡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이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는 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쪽 왼쪽으로 쭉 빠져야 되는데 이 방향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핸들을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들 취작하는 이 동그란 점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점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 자체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실 때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을 원한다. 클릭, 드래그. 가려는 방향과 맞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진행 방향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방향, 가려는 방향과 일치할 경우에는 쭉쭉쭉 가주시면 됩니다.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갈색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을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칼을 이용해서 나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기준이 되는 선을 그려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칼을 이용해서 나누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칼, 나이프 툴을 두르시고요. 쓱 하고 잘라주시게 되면 일단 칼집 난 거 보이시죠? 쓱 하고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분리가 안 된 친구의 경우에는 너를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지정된 색깔을 주시면 되겠죠. 칼을 이용하는 거 말고 나는 분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선을 이렇게 쭉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얘랑이요 라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게 되면 몸통 부분과 그리고 잘라주는 기준선 그려놓은 친구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실 수가 있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더로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선택하셔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는데 칼로 나눴을 때는 바로 분리가 되지만 이렇게 디바이더로 나누게 되면 아직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풀어 주셔야 색깔을 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편리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 기준선을 이렇게 따로 만드셔서 얘랑이요 라고 선택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디바이더로 나눠 주시게 되면 이렇게 꼬랑지 부분 나뉜 게 보일 거예요. 아직은 그룹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그룹을 언그룹으로 풀어 주셔야 따로따로 분리된 거 색깔을 적용하실 수 있다. 자, 이제 색상을 원래 색깔로 좀 지정을 하도록 할까요? 다리 부분은 하나 더 복사해서 써먹으면 될 것 같죠? 요 다리 부분이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캥거루의 얼굴을 얹으시면 되겠죠? 캥거루의 얼굴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하셔서 얼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얼굴이 너무 네모나거나 너무 둥글거나 할 경우에는 이 모서리의 둥글기는 그리는 동안에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왼손으로 방향키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내려가라를 누를 때마다 모서리가 둥글거나 아니면 모나거나 한 게 보일 거예요. 원하시는 정도의 둥글기를 선택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캥거루의 입 부분은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테두리만 있습니다 라고 바꿔주시고요. 자, 그 테두리에서 우리 위쪽에 있는 일부분, 요 밑부분만 날리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웃는 입 부분만 남게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웃는 입 만들어지죠. 귀의 경우에는 일립스를 길쭉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뾰족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펜 쪽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이 친구는 땡기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뾰족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안쪽으로 밝은 색깔은 같은 간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브젝트의 패스, 오프셋 패스 이용하셔서 안쪽으로 좀 줄여줄까요?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일 건지는 간격을 정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 가시게 되면 리플렉트 반사가 있었습니다. 원본이 지워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누르셔서 반대쪽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귀 부분은 맨 뒤로 빠지도록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빼줄까요? Send to back. 나머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친구는 일립스 이용하셔서 얹어주세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이프트 들으시고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를 좀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혹시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게 있다면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 지워 주시고요. 눈금자도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임의로 켜놓은 거니까 룰러스에서 하이드 룰러라고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되겠네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겁니다 라고.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그 이름에 불만은 없고요. 저장 단추 누르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일러스트 CS6 버전으로 저장할 겁니다.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사이즈가 다르죠. 용지를 새로 꺼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사이즈가 폭은 160, 하이트 높이는 120,
작업에 앞서서 색상들을 먼저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 가셔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뉴 컬러 그룹. 시험 보는 동안에 이름을 쓸 거라고 했으니까 GTQ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요.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색깔들을 뽑아 놓으시면 되겠네요. 뉴 스와치라고 누르셔서 색깔 값 CMYK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 지정된 것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라고 했었죠. 색깔을 그라디언트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하나를 뽑아서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했더니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라고 보이고요. 지정된 색깔에서는 색상이 2개만 필요하니까 쓸데없는 물감은 이렇게 패널 바깥으로 질질 끌어내 주시게 되면 색상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된 대로 넣어 주시고요. 그 색깔을 스와치 패널에다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죠.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노트 표지에 패턴을 활용해서 작성해라. 패턴은 코알라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를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죠. 범위를 잘 작성을 해야 되니까 눈금자 꺼내겠습니다.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할 거고요. 범위를 이 정도요 라고 가이드라인 뽑아서 지정을 해 주도록 하죠. 가장 배경이 되는 렉탱글 툴 쭉 사각형을 만들어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 배경은 코알라를 그리는 동안에는 좀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코알라의 얼굴 동그랗게 그려주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얼굴을 그려줄 거고요. 색상을 적용할 때 이미 사용했던 색깔을 그대로 스와치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얼굴 자체를 똑같은 색깔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스포일드 툴을 이용하셔서 얘랑 같아요 라고 찍어 주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하시거나 스포일드 툴 이용하셔서 적용해 보세요. 귀 부분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려주셔야 될 텐데요. 펜 도구를 사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시작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가는 방향을 그대로 진행하려면 쭉쭉쭉 따라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그럴 때는 왼손으로 Alt 누르셔서 방향을 꺾어주셔야 됩니다.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심하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작업했던 것들 일부분 수정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을 좀 다듬어 주세요. 순서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얼굴 부분이 제일 앞쪽으로 나올 거예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만들어주신 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반사하면서 복사하는 건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의 리플렉트. 이번에 도구를 써볼까요? 자, 도구 상자에 있는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중심점을 어디다가 두고 얘를 반사시킬 건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요 라고 귀 부분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중심점이 이 귀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다 라고 했는데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Alt 누른 상태에서 이 얼굴의 중심 부분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원본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하셔서 양쪽 귀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 장치를 풀어서 패턴으로 정의해 보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 Unlock All 이라고 해서 잠겨져 있는 친구는 다 없앨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필요가 없네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지워줄게요. 이 친구들 쫙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Make. 만들어진 친구의 이름을 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패턴의 옵션 창에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알라. 위쪽에 메뉴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done 이라고 메뉴 선택할 수 있겠죠. 노트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노트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되겠네요. 자, 왼쪽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야 되는지, 오른쪽은 어디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지 찬찬히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맨 밑에 깔리는 사각형 하나 만들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 정합니다. 노트는 주황색 부분과 갈색 부분, 코알라 패턴 들어간 부분이 서로 반반 나뉘어야 되니까 디바이드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갈라주는 선과 노트 같이 선택하셔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패스파인더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부르셔서 이번엔 합쳐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게 아니라 나눠줄 겁니다. 디바이드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게 보일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풀어주시게 되면 이제 따로따로 선택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패턴 우리가 만들어 놨던 아이는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 코알라가 얌전히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패턴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이나 크기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크기가 좀 일단 커 보이니까 스케일 툴 이용하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얼마만큼 줄일지를 보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프리뷰로 지금 보여 있는 상태이죠. 100%보단 좀 작아 보이니까 크기는 프리뷰 깜빡깜빡 해보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될 텐데 이게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드네요. 오브젝트는 줄지 마세요. 패턴만 줄어드세요 라고 옵션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크기는 이 정도가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근데 방향을 좀 돌려야 되겠죠? 우리 방향 돌리는 거는 로테이션 툴이었어요. 자, 얘를요 라고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꾹 눌러서 적용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될 거예요. 확인이 되네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몇 도 각도로 돌릴 건지도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각도를 20도다 30도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돌릴지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오브젝트에 V체크가 되어 있으면 노트 자체가 돌아가니까 노트는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패턴만 V체크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스프링 부분의 경우에는 전체가 개수가 11개가 되네요. 첫 번째 스프링을 선택하셔서 복사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라고 선택했는데 자꾸 주황이 커다란 요 노트가 선택이 되는군요. 요 노트는 뺄까요? 왼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주황이 노트는 콕 찍으시게 되면 스프링만 남게 되죠.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Alt 필요합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시작과 끝이 여기에요 라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사이에 9개가 배치가 되면 되겠죠. 이 친구 선택하셔서 자꾸 선택되니까 좀 그냥 락을 걸어 놓을까요? 오브젝트 락 걸어 놓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덩어리 그리고 저 친구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사이사이에 개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써보도록 할까요? 블렌드 툴 선택하셔서 시작하는 아이는 얘고요. 끝나는 아이는 쟤입니다. 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블렌드 툴 들으셔서 시작은 얘고요. 클릭, 끝나는 건 쟤입니다. 클릭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쭉 채워줄 텐데요. 단계를 내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요 컬러가 아니라 스텝 9개 단계로 원해요. 프리뷰 보시게 되면 사이에 9개가 추가되는 게 보일 거고요. 오케이. 문제에서 블렌드로 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이 친구는 블렌드 툴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복사한 것처럼 오브젝트를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익스펜드라고 콩 찍어주게 되면 오케이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개체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도 오른쪽에 있는 탭의 경우에 7개가 필요하네요. 블렌드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했다면 이번에 복사를 해볼게요. 얘를요 라고 하셔서 Alt 드래그 해서 갖다가 붙이시면 복사가 되겠죠. 반복할 때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게 되면 방금 작업했던 거를 반복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체적인 크기를 보자면 조금 좀 위아래가 모자라죠.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맞추도록 하죠. 색상 지정할게요. 코알라 노트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보내셔서 노트도 완성이 된 것 같죠. 캥거루를 그려볼까요? 캥거루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그려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하셔서 클릭하고 그리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대강의 모양을 만드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메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은 지울 거고요. 부메랑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조금 꾸깃하게 변형해 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소시지 모양으로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펙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꾸겨주는 워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크라고 누르시게 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꾸겨지는 게 보일 텐데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옵션들 밴드 값을 조절하시든지 아래쪽에 디스토션, 버티컬을 좀 옮겨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꾸겨지는 게 보이시죠? OK 단추 누르셔서 일단 꼬깃해진 친구를 실제로는 소세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얘를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실존하는 아이가 됐고요. 크기 다시 수정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좀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얘를 1하고 선택하셔서 양쪽의 선 부분들 나눠주시려면 나눌 수 있도록 기준선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쭉 그려줄게요. 가운데를 반 접을 수 있도록 요 선들 똑같이 복사해서 반사시켜 줄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점은 요 가이드라인 부분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하셔서 반대쪽 카피해 주시게 되면 반사되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모든 아이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디바이드로 나눠 주겠습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요 친구들 나눈 거 보이시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언그룹으로 풀으셔서 색깔 값 지정을 해주세요. 지나가는 선들도 그리셔서 지정되어 있는 대로 색깔과 점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동그라미는 스케일로 줄이셔도 되고요. 얘랑 간격 일정하게 줄이셔도 되겠죠. 오브젝트에 패스해서 오프셋 패스라고 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마이너스 1.5 정도 주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오케이. 한쪽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반대쪽은 그대로 리플렉트로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Alt 눌러서 중심점은 여기요 라고 클릭. 원래 있던 친구 없어지면 안 되니까 카피하셔서 양쪽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위치가 좀 틀어졌군요. 캥거루를 얹도록 할까요? 자, 캥거루 복사하셔서 얹으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할 거고요. 순서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부메랑보다 밑에 깔리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세요. 오퍼시티 값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조절하셔야 되겠군요. 얘들아 라고 선택을 하셔서 오퍼시티 트랜스퍼런시 가시게 되면 투명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50% 아니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도 오퍼시티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캥거루를 만들어 줬는데 이 캥거루가 지금 이렇게 발바닥 부분이 부메랑보다도 바깥으로 삐져 나갔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다듬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얘를요 라고 밑에 깔려 있는 친구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라고 하시게 되면 같은 위치에 그 앞쪽으로 복사가 돼요. 그냥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엉뚱한 곳에 배치가 되는데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F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 그 앞쪽에다가 배치가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맨 앞쪽으로 이렇게 가려지게 될 거고요. 너네들이라고 부메랑 몸통과 캥거루들을 몽땅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벗어난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서 정리가 되죠.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자는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게 적용하기가 좋아요. 그냥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림자가 따로따로 지게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이라고 몽땅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주시게 되면 부메랑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이펙트 효과를 줄 겁니다. 스타일, 라이즈 가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줄 것인지, 방향은 맞는지, 농도는 어떤지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선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엮인 것 같은 선들을 그려주라 라고 되어 있군요. 브러쉬를 들으시고요. 슥슥슥 그려줄 겁니다.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브러쉬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얘는요 색깔이 라고 선택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종류는 브러쉬 패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쭈루룩 나열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이름, 똑같은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고, 없다면 우리가 직접 찾으러 가면 되겠죠. 브러쉬 패널의 왼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 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라이브러리가 보일 거예요. 쿵 찍으셔서 제시하고 있는 아티스틱 차콜 펜슬, 대화창이 뜨면 이 친구를 모양으로도 보실 수 있고 리스트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주리 콩 찍으시게 되면 보는 걸 썸네일이나 리스트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볼 수 있죠. 썸네일이라면 이렇게 모양을 보는 거고요. 리스트라면 이렇게 이름을 보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은 아이 선택해 줘야 되니까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브러쉬도 그려주세요.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쓸데없이 뽑아놨던 것들 지워주시고요. 룰러스 눈금자도 안 보이도록 감춰주시고요. 글씨를 쓰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으셔서 언급되어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안에다 저장하실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줬던 그 이름 불만 없고요. 포맷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저장. 마지막 세 번째 광고 디자인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크기가 또 다르군요. 새로운 종이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210에 297 A4 용지로군요. 색상을 먼저 뽑아 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팔레트 가셔서 새로운 그룹 만들겠습니다. New 컬러 그룹. GTQ 시험을 보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이름은 임의로 줄 거고요. 새로운 색상 만들기 위해서 New 스와치라고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색상 번호 뽑아낼 수 있었죠. 색상에서 여기에서 저기요 라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건 그라디언트다 라고 했습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뽑혀져 있는 친구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원하는 색깔 두 개만 필요하니까 쓸데없는 물감들은 창밖으로 던지시고요.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해 주시면 된다. 지정된 거 그라디언트 패널에 있는 친구를 질질질 끌어서 스와치에다가 얹어 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까지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가장 배경이 되는 하늘색 부분부터 사각형 덮어서 메쉬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똑같은 사이즈가 필요하군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그냥 클릭하게 되면 크기를 미리 지정할 수 있죠. 윗스 210에 하이트 297이라고 종이를 하나 마련했고요. 색상은 미리 뽑아놓은 색상에서 이 색깔이요 라고 클릭하셔서 적용을 하신 다음에 종이와 배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메쉬로 부분 초록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메쉬 툴 이용하셔서 이쪽이요 라고 위치를 쿵 찍으시고요. 색깔값 뽑아 놓은 것 중에서 연한 녹색 선택하시게 되면 은은하게 색상이 퍼져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반대쪽에도 하나 더 포인트를 줄까요? 이쯤에다가요 라고 선을 콩 찍으시게 되면 은은하게 녹색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진 걸 볼 수 있고요. 커다란 종이가 자꾸 선택되지 않도록 이제 얘는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줄 겁니다. 셀렉션. 구름을 만들어 볼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글동글 구름. 한 덩어리의 구름을 잘 만들었으면 아예 합체시켜 주는 게 좋겠죠. 패스 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 줄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서 배치하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선 눈금자가 보여야 되겠죠.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구름은 70 정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죠. 아래쪽은 40 정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크기를 적당히 줄이셔서 배치. 복사해서 쓰실 때 왼손으로 Alt 드래그 하면 복사하실 수 있고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 경우에는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 반대로 반사시켜 주세요. 리플렉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반복해서 구름들 만들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들은 펜툴로 메꿔주시면 되겠네요. 클릭 하셔서 하얗게 메꿔 주시고요. 따로 놀지 않도록 한 덩어리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해 주시게 되면 구름은 완성이 됐네요. 언덕 부분도 만들어 줄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친구 방향이 틀릴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셔서 방향을 인지시켜 주면 되겠죠. 커다란 배경들은 정리가 됐으면 오브젝트들을 그때그때 잠가 주세요. 락을 걸겠습니다. 나무도 한 그루 심어 볼까요? 나무 가지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시기 힘드실 경우에는 브러쉬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브러쉬나 연필을 들으시게 되면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연필로 한번 그려볼까요? 쭉 드래그 하셔서 한붓 그리기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서는 그림자가 주어져 있군요. 이 그림자들은 따로따로 그림자 지는 게 아니라 전체 나무에 지는 거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너네들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이펙트 효과를 주실 때에 한꺼번에 같이 효과가 들어가요.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블렌드 툴을 쓰기 위해서 이 친구 어떤 식으로 선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노란색 부분이 지나가는 선, 그리고 하얀색 부분이 지나가는 선, 그 모양을 파악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도구 들으셔서 일단 하얀색 부분 지나가는 부분 콩 찍으셔서 경로 여기입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마찬가지 방법으로 노랑선 지나가는 부분도 드래그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노란선의 경우에는 두께값이 따로 주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그 두께값도 스트로크에서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두께 1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3포인트로 바꿔서 이렇게 조금 굵게 보이도록 처리했어요. 블렌드 도구를 들으시고요. 첫 번째 친구 얘고요. 두 번째 친구 쟤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임의로 색깔로 블렌딩이 될 텐데요. 문제에서는 단계별로 주세요 라고 15단계를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블렌드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가 아니라 단계, 스텝으로 바꿔줄 거고요. 15단계입니다 라고 프리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순서를 좀 정리할까요? 발자국 모양의 브러쉬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군요. 자, 요 친구도 경로를 쭉 그려 주신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브러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도구를 들을 거고요. 브러쉬로 그린 친구를 선택하셔서 이 친구는 색깔이 어떻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그리고 브러쉬의 종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새 발자국 모양은 없군요.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브러쉬 패널의 가장 왼쪽 구석에 라이브러리 패널이 보입니다. 콩 찍으셔서 보더스에 가시면 보더, 노벨리티, 발자국 모양으로 일일이 모양을 보시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름을 보겠다라고 리스트 뷰로 바꿔주실 수도 있었죠. 타조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자, 타조를 하나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심볼을 등록하세요. 이름은 타조예요. 라고 되어 있군요.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타조 만들겠습니다. 펜도그를 그리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펜툴을 이용하시고요. 펜툴이 아직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들으셔서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제자리로 돌아올 때 마무리를 지어주기 위해서는 왼손이 도와주면 편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선이 딱 맞아지게 될 거예요.
색상이 바뀌는 부분들은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나이프 툴 누르셔서 쓱 그려주시게 되면 분리가 될 겁니다. 연필 도구 누르셔서 반복해서 그려주세요.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얘들아 라고 선택하시고 디바이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나눠주시고요. 그룹으로 묶인 거 오른쪽 버튼 언그룹 풀어주시게 되면 따로따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겠죠. 제자리로 돌아올 때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선이 닫힌 선으로 마무리됩니다. 날개 부분도 얘랑 쟤랑 이라고 연필로 그어서 만들어 준 친구 분리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 풀어주시게 되면 색깔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 Alt 누른 상태에서 마무리. 타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 타조를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얘들아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심볼 패널 찾으시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심볼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낀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끌어다가 심볼 패널에다가 놨고요. 이름을 뭐라고 줄 거냐고 물어보지요. 이 친구는 타조라고 주겠다. 일단 이 친구는 저리 옮겨 놓도록 할게요. 심볼 등록이 끝났으니 타조를 배치해 보면 될 텐데요. 왼쪽을 바라보는 타조가 3마리 보이는군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타조가 2마리 보입니다. 심볼 도구에서 꾹 눌러서 형제지간을 보시게 되면 크기를 바꾼다, 방향을 뒤집는다, 색깔을 바꾼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리플렉트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요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왼쪽을 바라보는 타조 3마리를 만들게요. 스프레이 툴 이용하셔서 콩 찍고 콩 찍고 콩 찍으면 타조가 3마리 만들어졌어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고요. 심볼 스프레이를 꾹 누르고 계시면 친구들이 보이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복잡적으로 써야 되니까 오른쪽 나오세요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따로 메뉴가 뽑혀져 나오네요. 위치를 좀 조절하겠다. 쉬프터 이용하셔서 배치를 좀 다시 수정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요. 사이저 이용하셔서 콕콕콕 누르시면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콕콕콕 누르시면 작아지기도 하고요. 방향을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살짝 옮기고 싶습니다. 스피너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요래요래 바라보는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죠. 색상의 경우에는 살짝 핑크빛이 도네요. 색깔을 바꿔줄래요? 스테이너라고 한 친구 대신에 물감을 좀 뽑아 놓으셔야 되겠죠. 스와치 패널에서 핑크핑크한 색깔을 좀 뽑아서 얘를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색상이 강제로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타조의 경우에는 흐릿하게 보이죠. 그 친구는 스크리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스크리너로 콩콩 찍어줄 때마다
살짝살짝 투명해져요. 너무 투명하다 싶으시면 Alt 누르셔서 다시 살려내시면 되고요. 왼쪽을 바라보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는 친구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프레이를 뿌려주실 때에 기존에 만들었던 아이들을 선택하고 있으면 합체가 되니까 선택을 해제할 겁니다. 다시 스프레이 콩 찍으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기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스프레이를 이용할 수는 없겠네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여기 기준으로요,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오케이. 쉬프터 이용하셔서 위치 옮겨 주시고, 사이저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스피너로 방향 맞춰주세요. 스테이너를 이용하시면 색상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물감부터 먼저 찍어야 되겠죠. 파란색을 스와치 팔레트에서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테이너로 콩콩콩 찍어주게 되면 색상이 들어갈 거고요. 너무 짙게 들어간 것 같다 싶으시면 Alt 눌러서 색깔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요. 그럴 때는 반투명하게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콕콕 찍어 주시면 반투명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타이핑을 하다 보니 작은 화면에서 타이핑했을 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쳐버렸네요. 자, 이렇게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옹땅 썼다라고 하면 지우지 마시고 타이프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쯤에 체인지 케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퍼케이스라고 하면 몽땅 다 대문자로 바꿔줄 수 있어요. 글자에 대해서 꾸겨주는 효과 엔벨롭 디스토트를 적용하셔라 라고 되어 있는 친구, 고를 때는 꼭 도구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엔벨롭 디스토트 가셔서 아크 모양으로 쭉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종이 바깥으로 삐져나간 친구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 좀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사이즈 지정하실 수가 있죠. 용지 사이즈 210에 297 오케이 하셔서 색상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색이든지 상관없지만 색깔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잠겨져 있는 친구는 오브젝트의 Unlock All이라고 풀어주시고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 켜져 있다면 룰러도 하이드 룰러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주셔야 되겠죠? 저장
작업하실 때 펜 도구 쓰시기 어려우시면 연필 도구나 브러쉬를 활용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고, 도형을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도형을 패스파인더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결과물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지시사항에서 언급되어 있던 거 빠뜨리는 거 없이 찬찬히 작업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